그런 차이는 없나요? 뭐 중요 부위에 좀 더 편하다던가. 아, 그런 거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게 네. 근데 도경님 사이즈랑 저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버튼 반스를 좀 좋게 해요. 이렇게. 찬원님은 저는 무조건 지퍼. 무조건 이거 지퍼인가요? 이건 근데 지퍼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네? 근데 그래서 솔직하게 엄청, 말씀해주세요. 엄청 잘 입진 자, 않아요.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퍼 네, 방식. 지퍼 아닙니다. 이거. 오케이 버튼입니다. 네. 버튼.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패션 반주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냐 하면, 사실 뒤에 보시면은 대략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바로 데님입니다. 데님. 그러니까 데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간 데님 팬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옷장에 데님 팬츠 없는 분들은 진짜 없잖아요. 사실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고, 실제로 뭐 요즘 지하철이나 길거리 보면은 진짜 두 명이 한 명꼴로 진짜 데님 팬츠는 좀 많이 입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소에 내가 입는 데님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도 알아가 보고, 아니면은 뭐 데님 팬츠를 고를 때 그런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컨텐츠를 하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찬원님하고 옆에 새로 오신 분을 게스트로 모셨는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저는 리켓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이것저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우석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촬영은 아마 오늘 처음이라서 제가 좀 잘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데님 매니아로서의 그냥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는 시간, 썰을 좀 푸는 시간을 갖는 거 맞죠? 네. 네. 네, 그렇게 원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되게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되게 유튜브는- 하루라도 젊었으면 하고 싶다라는. 제가 사실은 네.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면서 유튜브라는 세계를 접하면서 제가 뭐 보수 정치 이런 컨텐츠를 또 많이 보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정책 꿈은 없지만 이제 패션 유튜브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들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딱 봤을 때 두 분 스타일이 완전 상반되면서 각자 본인에 맞게 또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입고 오신 옷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원님. 저부터요. 네. 일어나서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그 빈티지인가요? 시모키 타자와? 네. 시모키 타자와에서 네. 25,000원 주고 샀습니다. 진짜요? 네.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 25,000원. 그래가지고 보고서 아마 일본인들도 색깔을 많이 쓴다곤 하지만 이 정도 색깔은 과했나 봐요. 그래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빈티지인데 세일을 해가지고 조금 싸게 사가지고, 일단 기장감도 조금 크롭해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들고, 컬러감도 이게 그 양쪽 다입니다. 이쪽을 입으면 또 빨간색으로 입을 수 있어요. 리버시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하면서 입고 있고, 안에는 이게 그 이얼저고라는 브랜드인데, 이얼저고에서 요즘 들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의 옷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색감이. 네, 이게 그리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든 것 중에 하나가 워싱을 한번 세탁기에 돌려서 나온 셔츠예요. 그래서 이제 셔츠 같은 거를 조금 비싼 옷들을 사게 되면 이제 고민이 세탁. 빨았을 때에 뭔가 좀 품질이 좋아. 네. 왜냐면은 뭐 저도 일본에 뭐 그라코페이퍼 오라리 이런 셔츠를 사게 됐는데, 세탁소에 맡길 수도 없고 빨래 할 때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셔츠는 매일 입으니까 세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좋고, 그리고 구김이 좀 적어요. 원단 그러네요. 자체가. 네. 그래서 진짜 웨어러블하고 좀 활용하기 좋은, 그래서 뭐 색도 이쁘게 빈티지하게 잘 나와서 뭔가 빈티지한 느낌을 입고 싶지만 새 옷을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럴조고의 빈티지 라인들. 광고인가요, 이거? 네? 광고는 아니죠? 광고는 아닌데 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좋아요. 왜냐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훌륭한 브랜드죠. 바지는 바지는 이게 어디 거예요? 네. 데밀 겁니다. 데밀. 데밀. 네, 데밀 건데, 데밀이 생각보다 비싸요. 이거 제가 한 25만 원 주고 산 거야. 진짜요? 원래 한 30만 원 하거든요, 데밀이. 데밀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식빵 찍기를 들여와가지고 네. 옛날 방식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에는
복각 브랜드가 많잖아요. 레플리카 브랜드라고 그렇죠. 하는데 복각 뭐 브랜드들이 많은데 폴카운트나 국내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복각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구식 방직기가 필수로 필요한데 이 데밀 사장님들은 구식 방직기를 어디서 직접 구해와가지고 구하기가 힘든가요 원래? 힘들죠. 왜냐면은 단종 됐거든요. 한국에 거의 없는 한국에 원래 없었죠. 구식 방직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신형 방직기랑 이제 봉제하는 방식도 다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효율이 안 좋아요. 옛날 거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방직기를 안 쓰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그걸 쓰면 더 비싸. 그쵸. 네. 그게 그 뭐 사실 그걸 쓰면 더 비싸다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니까 좀 비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데밀 청바지들이 한 30만 원 언더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 레플리카 라인들. 이따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신발은 반스인가요? 신발은 네 반스로 아. 원래 뭐 다른 거 신으려다가 신발은 안 보이잖아요. 이따가 한번.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반스로 해가지고 뭔가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연출해봤어요. 약간 이제 또 청바지가 워낙 오래된 이 제품이다 보니까 미국의 약간 미국 레트로한 느낌으로. 느낌으로 햄버거 먹는. 햄버거 미국의 약간 뉴에이지 레트로 네, 느낌이랄까. 안경도 사셨나요 이번에? 근데 안경이 되게 빈티지하고 사실 안경이 되게 안경은 이뻐요. 이제 젠틀몬스터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이런 쉐입이 있구나.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한 홈포드. 11월에 나왔을걸요. 작년 11월. 얼마인가요? 이거 한 제가 정확히 가격을 보고 사진 않는데 한 네. 20만 원 초중반대? 몬스터 정도는 가격 안 보고. 근데 왜 이렇게 젠틀몬스터를 아 예. 여쭤보시는 거예요? 뭐 광고 욕심이라도 있으신 것처럼. 아, 드시면은- 근데 네. 젠틀몬스터 저는 네. 대단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젠틀몬스터 이제 자주 이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안경 쓰신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자주 했어요. 축구요? 네. 지금도 축구를- 하시잖아요. 아, 자주 하죠. 그때는 이제 근데 어렸을 때는 안경을 쓰고 했는데 안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휘어지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젠틀몬스터는 매장 가면 그 AS를 진짜 확실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안경을 일반 동네에서 사게 되면은 막 AS 안 해준단 말이에요. 막 어디다 본사에다 보내고 근데 이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때도 한 뭐 20만 원짜리 안경을 사도 망가지면 끝. 근데 젠틀몬스터는 그 가지고 있으면 AS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좋으니까 진짜 그런 CS 부분이 좋아서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성님 입으신 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런 자리일 줄 모르고 그냥 제가 평상시에 챙겨 입는 대로 그냥 챙겨 입고 네. 왔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그냥 조금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원님은 20대, 30대이시고. 요새 나이로 20.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네. 더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앞에 이제 사자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컬러감을 조금 피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블랙이나 아니면 그레이색을 매칭하는 걸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네,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굉장히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경은 역시나 젠틀몬스터. 젠틀몬스터를 끼고 있고요. 저 뭐 안경도 젠틀몬스터 것들 뭐 많이 껴봤는데 찬원님 얘기대로 뭐 굉장히 좀 편안한 분위기를 좀 주고 안경이 뭐 아무데나 옷 매칭할 때도 좀 약간 다 좋아서 자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저는 그냥 되게 이쁘네요 이. 그냥 뭐 이런 디테일이 살짝 들어간 이런 뭐 자켓이랑 그다음에 뭐 머플러 니트 같은 거 이제 입고 있고요. 어디 건지는 네, EA. 네. 언제 이거 사셨어요? 이게 되게 옛날에 샀어요. 진짜요? 한 EA.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는 아마 생로랑인 줄 알았어요. 네, 됐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렇게 입고 있고 저는 그리고 오늘 뭐 진 얘기한다 그러길래 네. 그냥 블랙진 입고 그 밑에다가 이제 컨버스 보이시나요? 네. 컨버스 입고 되게 체형에 맞게 잘 입어주신 것 같고. 저도 소개하나요? 근데 한번 일단 네. 그 자진 신고부터 하시죠. 찾으신 거요? 네. 어떤 거요? 죄를 지으셨잖아요. 저는 오늘 슬랙스를 입고 왔는데 아니, 정말 웃기신 분인 게 분명히 저희 두 명한테 오늘 데님 얘기를 하니까
데님을 입어달라. 그렇게 네. 입어달라고는 안 했어요. 입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데님을 안 입어보시는. 근데 저는 항상 걱정된 게 또 입으라고 했다가 이제 위아래로 풀셋으로 다 두 분이서 맞춰온 세 명이 그러고 있으면 좀 웃길 것 같아서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아니 그럼 속옷이라도 데님 재질의 속옷으로 아, 입고라도 그래서? 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자마자 한 소리를 많이 들었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두 분 일주일에 데님 이런 청바지 어느 정도 입으세요? 뭐 저는 데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동을 제외한 모든 순간마다 입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때도 입으시고 거의 뭐 잘 때도 왜냐면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에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데님을 많이 애용하고 있고 일단은 편안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재질이나 뭐 상의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섞여도 잘 어우러진다 그래서 데님의 그런 편안함 때문에 자주 입고 있습니다. 스타일링 하기에도 좀 용이한 팬츠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데님도 종류가 굉장히 오늘 얘기할 거지만 뭐 소재나 네. 뭐 그다음에 핏, 그다음에 뭐 생김새나 만듦새나 이제 만드는 국가, 그다음 원단이 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데님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 주제지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데님을 뭐 자주 입고 있습니다. 확실히 핏도 되게 다양해서 어떤 핏을 입느냐에 따라서 좀 스타일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는 팬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도 자주 입으시나요? 저는 엄청 자주 입진 않고 요즘에 들어서는 뭐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주일에 두 번 이틀 정도? 정도에 뭐 아예 안 입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저도 이제 편안한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주로 추리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네. 면으로 된 스웨트 팬츠 요새 좀 많이 입고 스웨트 팬츠 안 입을 때는 이제 슬랙스도 입는 편이고 면 청바지를 이용할 때 뭔가 믹스 매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레트로한 지금 이런 느낌을 낼 때 아니면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때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옛날에 많이 입었던 이제 거의 뭐 모나미룩 비슷하게 네. 청바지에 그레이 후드티는 네. 너무 뻔해가지고 네네네.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편하게 입을 때 그렇게 입기도 하는데 너무 뻔해가지고 조금씩 피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입으니까. 청바지를 많이 입으니까 네, 피하게 된다. 뭐 남친룩 같은 거 할 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와이드한 청바지에다가 후드티. 그레이 후드티 딱 하는 네. 게 이제 너무 남친룩이나 대학생 캠퍼스 룩에 너무 캐주얼해서. 너무 대명사니까 저는 이제 난 그렇게까지 보이기 싫은데 라고 하다가 이제 또 사실 요즘에는 대학생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끔 그렇게 입기도 합니다. 좀 앞자리가 3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쵸. 앞자리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대학생처럼 보이고 싶더라고요. 새내기 같으세요? 복학생 새내기. 이제 신입생 이렇게. 네네. 최근에 이제 일본 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그쵸. 사실 우선님도 일본 많이 가보셨을 텐데 이게 어쨌든 일본이 데님 강국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 이제 유명한 데님 브랜드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면 일본인들이 데님 많이 입으시나요? 많이 안 입는 것 같아요, 진짜요? 생각보다. 어.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입는 것 같고, 데님 브랜드도 사실 많지만,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일본에 네. 그러니까 데님이라는 우리가 청바지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네. 그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데님을 만드는 그러니까 원단을 만드는 회사가 일본에 아무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입지 않더라도 해외에 많이 그 원단들이 수출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나 이런 데에서 일본 그러니까 일본의 데님 회사들의 옷을 원단을 많이 사서 만들죠, 옷을. 저는 네. 사실은 차라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평상시 보통 이제 일본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이제 도심 지역을 보통 이제 가게 되는데 도쿄나 네. 네. 그곳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행 기간이 만약에 평일이라고 치면 그분들은 복장의 규정들이 조금 회사에서 오피스에서 있는 규정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뭔가 자유 아니요. 보수적이지 않아요? 네, 보수적이요? 굉장히 아, 보수적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동정 쓰는데. 네, 그래서 진짜요? 유니폼을 보통 대부분은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 그냥 검은색 정장, 포멀한 셔츠에. 느낌의 셔츠에 이런 것들을 많이 입고 사실은 주말에 이제 그들이 이제 조금 이제 놀러 다니는 곳들 예를 들면 뭐 긴자라든지 아니면 쇼핑몰이 이제 있는 곳들 뭐 롯봉기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 가면 사실상 데님들을 많이들 입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오히려 매니악하게 데님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은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사실 많이는 못 받은 것 신기하네. 같아요. 원단은 뭐 많이 수출하지만 정작 우리나라가 더 매니악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네. 우리가 못 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거기도 매니악한 사람들이 없진 않겠죠. 왜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인구가 2배가 넘으니까 네.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본에도 유명한 패션 편집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빔즈나 그런데 가도 그러면 데님 팬츠 뭐 많은지. 네, 근데 막상 가보시면 네.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에 가면은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네. 하고 빔즈가 사실상 제일 큰 투탑 편집샵이라고 보면 네. 되거든요. 근데 바잉해오거나 전개해오는 걸 보면은 유나이티드 에로우즈의 이제 디렉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추구하시는 철학이 있어요. 어떤 그분은 추구하시는 철학이 뭔가 책 쓰신 분 아닌가요? 맞아요, 트렌드 맞아요. 너머의 세계. 네네.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뭔가 편안한 웨어러블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니클로와 생각이 비슷하기도 한데, 네. 웨어러블 한 거 플러스 뭔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뭔가 신시대적인 뭔가 젊은 세대의 영함을 빨리 캐치해서 전개를 하세요,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청바지가 물론 젊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막 매장에 엄청 비치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입기 불편하다는 웨어러블 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웨어러블 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네. 엄청 영한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본 브랜드들에서도 뭐 오라리나 네. 뭐 그런 브랜드들에서도 다 출시를 하니까. 근데 그게 진짜 막 주로 해가지고 네. 완전히 청바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쫙 DP가 되죠. 전개가. 전개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영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청바지는. 저도 뭐 너무 같은 생각이고 유나이티드 에로나 빔즈의 실제 매장들을 가보면 청바지 섹션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한 이 청바지라는 거는 진짜 클래식함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많이 갖다 놓고 있지 뭐 거기에는 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복각 브랜드들도 네.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완전히 요즘에 새로운 트렌디함이 반영된 데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는 없다 사실 그런 데를 가면 뭐 발렌시아가나 네, 뭐 그런 것들은 찾기는 좀 힘들고 그런 거는 뭐 꼬르소꼬모나 이런 어떤 편집샵 매장에 가야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일본 하면 데님 하면 사실 세컨핸드 샵이나 이제 빈티지 샵에 가면 거기는 이제 데님 진짜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깜짝 놀라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일본 여행 가면 네. 보통 이제 패션 같은 거를 이제 쇼핑을 하거나 이제 네. 구경을 할 때는 세컨핸드 샵이나 이제 뭐 그런 빈티지 샵들을 좀 많이 가보려고 하는 편이고 거기 청바지 보러 가시는 뭐 굳이 청바지를 본다라기보다는 가면은 어차피 청바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면 또 자켓류들이 있고 또 가면 밀리터리 웨어들도 있고 워크웨어들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가면은 주로 그냥 들리는 편입니다. 그냥 예전에 입었던 옷, 예전에 입었던 핏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또 가면 또 재밌는 게 물론 이제 완벽히 알아들을 수 있고 통역이 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이 스토리들이 되게 좀 직원분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시간 때우기도 좋고 눈요기 하기도 좋고 그래서 많이 가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일본 빈티지 샵에 있는 청바지들은 어떤 브랜드
브랜드들이 주로 있나요? 리바이스? 리바이스밖에 네.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거의 리바이스. 네, 거의 거의 이제 리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세컨핸드 샵에 가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진짜 형님들 되는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즐비하게 있죠. 그래서 오늘 갖고 온 데님 중에서도 리바이스도 네네 이제 뭐 리바이스도 있고 레졸루트도 있고 뭐 다른 이제 브랜드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저는 일본에서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뭐 한번 입어보고 싶은 브랜드였어서 제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청바지들을 같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저도 요즘 리바이스 샵들이 한국에도 많이 좀 뭐 백화점 안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뭐 빈티지 샵이나 그런 데 갔을 때 뭐 리바이스를 하나 사고 싶은데 라인도 되게 너무 많고 해서 뭐 어떤 걸 사야 되는지랑 이게 진짜 뭔가 되게 좋은 청바지인지 판단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혹시 그런 팁 같은 게 있을지. 그러면 네. 제가 만약에 카운트다운을 네. 세면 리바이스 하면은 몇 번대 청바지인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기로 딱 리바이스 떠오르면 네.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리바이스 뭐 이렇게 오케이, 얘기해 오케이. 보기. 하나 둘셋 501 봐요. 네. 501이라는 것 자체가 숫자가 주는 첫 번째이기도 있지만 50 리바이스 하면 501을 사실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었나요? 거기까지는 찬원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저희가 또 이제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네. 리바이스가 미국에서 시작을 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뭔가 미국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바이스. 이거 제가 얘기하나요? 네. 리바이스. 네. 리바이스가 이제 그 골드러시로 가야 돼요. 금캐던 시절. 네, 그렇죠. 금캐던 시절에 이제 맨날 광산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금캐니까 네. 원래는 이 청바지 데님을 뭘로 썼냐면 옷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가였는데 원래 이런 천을 그 마차를 덮는 데 썼어요. 어떤 천이? 네, 이 청바지 천을 갖다가 네. 마차 같은데 이제 먼지나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이고 이러니까 네. 이걸 덮어놓으면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마차 위에 이렇게 쌓아놓는 걸로 했는데 그게 아마 근데 이제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네. 그 천을 갖다가 마차에 올리는 걸로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이 막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네. 그 천을 어떻게 팔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청바지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광을 캐는 분들을 위한 바지였던 건가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광부시니까 네. 돌멩이를 이제 주머니 곳곳에다가 넣거나 물건들 자기네들 장비를 갖다가 이제 망치라든지 네, 망치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넣어요. 돌멩이는 왜 넣나요? 네? 돌멩이는 왜 넣거든요? 도련님 같은 분 던져서 네. 네. 경쟁자 제거? 아니 뭐 왜 이렇게 알았어. 네. 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주머니에 뭐 자기네들 물건들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는데 이제 찢어지는 거죠. 주머니가 네, 주머니가 네.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지를 보면은 리벳이 네, 구리로 된 여기 보면은 다 이게 구리거든요. 네. 이제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래서 이제 기본의 다른 면바지들이나 바지하고는 다르게 이제 이런 곳을 굉장히 단단하게 묶어놓음으로써 그런 게 이제 안 빠지고 또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게 이제 너무 더러워지고 너무 내구성이 약하니까 네. 좀 내구성이 튼튼한 걸로 자기네들 광부들한테 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는 이 리벳이라고 하는 게 없었겠네요. 그쵸, 원래 없었어요. 이거를 그냥 청바지를 더 안 찢어지게 만들기 위해 네. 주머니를 이쪽에 한번 고정을 시킨 용도긴. 그쵸. 그래서 사실 네. 뭐 리벳을 사용한 청바지는 이제 리바이스가 원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아까 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노동자들이 흔히 네. 입는 웨어였기 때문에 이제 워크웨어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됐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노동자 계급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블루 컬러라고 얘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제 청바지나 아니면은 노동자 계급에 있었던 분들이 산업화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뭐 기름때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무슨 뭐 밖에서 일을 하시고 뭐 거기에 이제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만든 염료가 이제 블루 컬러의 염료들을 많이 입혀서 뭐 보면은 뭐 프렌치 워크웨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블루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작이 어쨌든 워크웨어였던 근데 이것도 거네.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게 네. 이 얼룩이 질 수 있어서 파란색으로 염색을 한 시초는 네. 미국이 아니에요. 더 앞선 뭔가 이 이제 원래 이 진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데님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지만 진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진이라고 부르는 거의 역사는 그 이탈리아의 제노바로 갑니다. 제노마 어디고 도시 이름인가요? 네, 이탈리아 아. 도시 이름인데 축구 안 보세요? 축구를 네. 우리나라 아. 그때만 아시안컵. 아 요새 조금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에서 원래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네. 뭐 항구 쪽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아.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옷을 입는데 옷이 자꾸 더러워지니까 한국 자기 일하다가 더러워지니까. 뭐 네. 그것도 하고 이제 뭐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옷이 아, 더러워지니까 네. 그런 거가 너무 보이고 얼룩지니까 음. 그때 이제 이런 파란 인디고 염료를 써서 염색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제노바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파란색 염료로 이제 그런 식으로 유래가 돼서 진이라는 게 처음으로 그때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가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청바지의 원조는 우리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 영상도 그런 있지 않나요? 그 무슨 그쵸. 옛날에 그쵸, 그 그쵸. 비정상회담에서 네네. 알베르토랑 미국 가지고 청바지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더 먼저냐?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첨언을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블루 컬러라고 하는 건 이제 프러시안 블루라고 하는 이제 염료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염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기 18세기 이전 세대에는 이런 블루 컬러나 아니면 퍼플 컬러들은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컬러였어요. 그래서 염료 회사에서 이것들을 직접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컬러였죠. 왜냐면 이 컬러를 만들려면 산업화 이전에는 철광석을 이 색깔이 나오는 거를 갈아서 잿물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젤을 태워서 남은 물이랑 이제 그 젤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프러시안 블루라는 거를 염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704년도쯤에 베를린의 한 염료 공장에서 이제 그 잿물만을 이제 수입을 하다가 그 잿물 공장에서 너무 싸구려 퀄리티의 잿물을 준 거였죠. 본인은 원래 빨간색의 색감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근데 그 염료를 통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런 프러시안 블루가 나왔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뭐 프랑스에 넘어가고 뭐 이러다가 굉장히 이제 단가가 싸지니까 블루 컬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썰이 있고 대중적으로 내려오게 네, 되는. 이탈리아에 가면 진이라는 아까 말씀해주신 네. 이제 그런 또 썰이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시작은 같습니다. 미국보다 더 이제 유럽 쪽이 네, 그래서 네. 그 뭐 디젤 보시면은 네. 디젤이 그 거의 자기네들 최초의 청바지라고 옛날에 청바지들을 복원해온 것도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찾아보시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리바이스도 리바이스지만 그 이전에 옛날 이탈리아에서 그 대신 그 청바지들은 네. 이 리벳이 없죠. 이거는 없지만 이런 색깔 비슷한 청바지들은 나왔었다. 리바이스는 이 리벳을 만든 네, 리바이스는 가장 핵심이 미국의 청바지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구리 리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바이스를 그냥 전체적으로 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네. 그냥 청바지의 대중화를 먼저 일으킨 브랜드다 정도로 이게 오리지널 최초는 아닐지라도 아무래도 대중화를 일으킨 브랜드는 맞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일 하시던 분들 말고 이제 일반 대중들이 입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했었긴 했었겠네요. 근데 그걸 대중적으로 내려오게 만든 게 리바이스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또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네. 뭐 거의 뭐 한 2-3시간 얘기를 네. 해야 되니까. 근데 보면 이제 사실 완전 이제 옛날 청바지를 보면 이렇게 버튼 플라이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지퍼로 되어 있는 거랑 버튼 중에 두 분은 좀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저는 일단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라면 네. 지퍼 플라이를 선호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버튼 플라이 형태로 돼 있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입었었을 때 그냥 예전부터 원래 있던 이제 원래 청바지에 달려 있던 버튼 플라이 방식이 그냥 입었었을 때 아 그때 청바지를 내가 입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냥 뭐 버튼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차이는 없나요? 뭐 이제 중요 부위에 좀 더 편하다던가. 아 그런 거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게 네. 근데 도경님 사이즈랑 저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버튼 방식이 좀 좋긴 하네요. 이렇게 차원님은 저는 무조건 지퍼. 무조건 이거 지퍼인가요? 아, 이건 근데 지퍼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예? 아, 근데 그래서 솔직하게 엄청- 말씀해주세요. 엄청 잘 입진 자 않아요.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퍼 네, 방식. 지퍼 아닙니다. 이거. 오케이 버튼입니다. 네. 버튼. 버튼인데 저는 왜 지퍼를 좀 선호하냐면 저는 옷을 입을 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웨어러블함과 편함이 제일 우선시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버튼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채우는 게? 뭐 가끔 잘 안 끼워질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네. 가운데 걸 안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다 안 채우고 나오는 거죠. 안 보이나요 저거? 뭐 그렇게 뭐, 보이지는 보고 싶은 거 봐라. 네네. 어떤 남자의 누가 거기 중요비 아, 이렇게까지 네. 해가지고 봐요. 알았어요. 남자의 자신감이랄까. 네. 약간. 네. 근데 이게 이 버튼 플라이가 좀 불편하다고 인식이 있는데 이게 입다 보면은 이게 더 편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요? 보니까 제가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이거를 위에 이렇게 쭉 뜯으면 이게 뚜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 개변인 것 같아요, 진짜로. 채우는 게 훨씬 힘들어, 이게. 그냥 이제 네. 억지다? 네, 억지다. 그래, 그러면은 뭐 그냥 자켓도 버튼이 더 편하다고 해야죠. 네. 이거는 이렇게 쭉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 하고, 하나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개인적인 취향이 존재한다. 그쪽에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편하다는 편하다는 건 좀, 네. 편하다는 너무 가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그러면은 501 라인인가요? 네네네. 네. 이거는 제가 501 라인이고, 이거는 부산의 빈티지 샵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언제 구매하셨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에 오염도 되어 있고 이게 많이 자주 입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근데 색감이 네. 원래 이렇게 워싱이 거의 다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원래 입으셨던 분은 좀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이 자체를 워싱을 좀 많이 하신 거고 보통 이제 리바이스를 저희가 빈티지 샵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 리바이스 이거 빈티지 몇 년도인지를 사실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그쵸.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제일 위쪽에 달린 이 버튼을 뒤쪽을 보시면은 숫자가 적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4649번 네. 이런 식이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리바이스 완전 9세대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뭐 60년대 70년대 때는 1, 2번을 달고 있고 네. 80년대 90년대 때는 3번을 달고 있습니다. 맨 앞자리가. 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의 것,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나오고 있는 리바이스는 4번대를 달고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 4번대면 이제 이게 2000년대쯤에 만들어졌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뭐 더 깊게 가면은 뭐 사실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이제 국가번호라든지 생산 연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저희가 뭐 진짜 이게 뭐 99년도에 만들었다, 98년도에 만들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입으시면서 청바지 리바이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충분히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0년대 때 제품입니다. 그럼 연도가 오래될수록 더 비싼가요? 가격대는 훨씬 비싸고요. 아무래도 그 희귀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저도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516 라인도 있고 제가 안 갖고 온 것 중에 이제 517 라인도 있는데
501 라인은 사실은 가장 그냥 기본적인 라인이죠. 네, 그래서 501 라인이 뭐 아무래도 대중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비싸다고 볼 수 있고, 뭐 이제 516이나 517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부츠컷처럼 이제 보이는 이제 라인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더 핏일 수도 네, 있겠네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핏이고, 얘도 저는 빈티지 샵에서 샀었던 제품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리벳을 보면 이제 3번, 이제 80년도에서 이제 90년도 때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 비싸게 사셨던 거 같아요. 가격대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한 10만 원대 중반, 그 다음에 초반.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잘 구매를 하시면 이제 뭐 9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10만 원대 이하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은 이제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왜 사실 이제 옷이라는 게 최신 뭐 전자기기 이런 것도 최신 게 더 좋고 옷도 이제 더 기술이 발전해서 최신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굳이 막 80년대, 90년대 이런 제품들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